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고성능 오픈카죠. 바로 BMW M4 컨버터블 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분 변경 녀석을 갖고 와봤는데 출력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요소, 디지털 요소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인 고성능 오픈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어떤 매력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내외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부분 변경 신형 M4 컨버터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M4 컨버터블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신형이라고 해서 어디가 바뀌었지 쉽게 알아차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헤드램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간주행 등의 형태가 세로 형태로 이제 꺾어져서 내려오고요. 안쪽을 채우는 그래픽 구성이라든지 블랙 톤으로 마감을 해놓은 이런 모습들도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램프, 눈의 변화가 신형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과 같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보닛의 형상, 이 사이를 자리 잡은 거대한 또 이 BMW 로고를 비롯해서 세로 형태의 키드니 그릴도 이제는 제법 익숙합니다. 확실히 네이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M카만의 특징이죠. 똑같은 이렇게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도 4시리즈와 비교되는 부분이 이렇게 테두리가 없습니다. 차체 컬러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바로 공기흡입구, 그다음에 유광 블랙 가로 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도 한층 더 그릴에 또 커 보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특별한 모습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외에 공기흡입구라든지 요 양쪽에 스플리터 역할을 하는 나름의 날카로운 핀 포인트들, 그리고 양 끝에도 전부 다 뚫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한쪽 편에 위치해져 있는 각종 반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레이더 센서들도 아낌없이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M4 컴페티션 배지까지도 깔끔히 블랙톤으로 잘 자리 잡아져 있네요. M4 컨버터블 옆모습도 크게 바뀐 부분은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차를 표현하는 각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휠 타이어 조합, 와, 신발이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은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죠. 앞쪽은 275, 35ZR 19 사양이 들어가고요. 뒤쪽은 285, 30ZR 20 사이즈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끼워져 있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와 실력을 또 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휠 타이어 조합은 전혀 단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워요. 이 안쪽을 채우고 있는 파란색의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거대한 디스크 사이즈도 충분히 믿음직스럽죠. 이외에 앞쪽과 뒤쪽 팬더 굉장히 빵빵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져 있죠. 고성능차를 대표하는 중요한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팬더 한켠에는 M4 컴페티션 배지와 함께 아름다운 장식 별도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래쪽에도 굉장히 두툼하고 날카로운 사이드 스커트를 비롯해서 M카를 상징하는 이 가운데가 뚝 잘린 듯한 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윈도우 몰딩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유광 블랙을 아낌없이 두른 흔적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컨버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탑과 달리 신형으로 오면서 소프트탑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깔끔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요 느낌도 훌륭하고요. 참고로 요 소프트탑은 굉장히 지능화된, 정말 몇 겹을 겹쳐서 방음 그리고 조금 더 강성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따 실내에 앉아서 이 천장 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장과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이 차는 로드스터가 아니에요. 2+2 구조의 4인승의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쪽까지 길게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길이 휠베이스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큼직한 도어를 비롯해서 유리창 라인도 요 별도의 쿼터글라스 쪽창까지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길게 쭉쭉쭉 이어나가서 끝이 나죠. 이 정도로 한마디로 단번에 보면 굉장히 길고 큰 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형 M4 컨버터블 뒤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램프입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 빛을 비추는 부분에서의 개선이 돋보이는데요. 레이저 형태의 LED 리어 램프 훌륭합니다. 굉장히 얇고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불이 켜지는 모습은 엄청나게 선명하거든요. 단번에 봐도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원래 기존의 이 M4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램프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는 크게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이 아름다운 황금 비율을 잘 갖고 있고 리어 램프 적당한 사이즈를 비롯해서 별도의 보조 제동 등 램프도 트렁크 끝단에 붙어져 있죠. 그리고 BMW 로고도 큼직하게
후방 카메라는 로고 가장 아래쪽에 붙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번호판을 비롯해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바로 쿼드 배기 시스템. 기가 막혀요. 네. 크기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울려 퍼지는 소리도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유광 블랙 테두리와 디퓨저 형태의 느낌까지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형 M4 컴포터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변화의 폭이 그나마 꽤 있는 편이긴 해요. 대표적으로 요거 굉장히 멋있죠. 요즘에 BMW 라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풀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가 뛰어넘는 거대한 와이드 모니터 일체형으로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애플 무선 카플레이를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요 M 아이콘을 누르면 기본적인 BMW 가장 최신의 8.5세대 이 OS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타일 형식으로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아낌없이 터치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즉 공조장치도 여기 아래쪽에 터치를 누르면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그래서인지 기존의 요 정 가운데 위치를 차지하던 공조장치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물리 버튼은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쁜 조형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송풍구 기능으로만 남겨놓았습니다. 요 아래쪽에는 은은하게 빛도 들어오고요. 확실히 부분 변경다운 모습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세로 형태의 꼭지 모양으로 손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송풍구의 모양, 디자인도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를 제외하면 센터 터널의 모습은 솔직히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주 깔끔히 패키징이 잘 되어져 있죠. M 전용 변속 레버를 비롯해서 한켠에는 운전의 즐거움, 도움을 주는 각종 버튼들이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뻐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꽤나 오픈카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요 양끝에 운전석과 조수석 목 부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별도의 버튼과 함께 그 사이에는 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큼직한 토글 형식의 레버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화면과 정 가운데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 형상은 조금 바뀌었지만 센터 터널은 그대로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크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바로 스티어링 휠입니다. D컷 모양으로 아래쪽이 살짝 깎여 있죠. 그리고 손에 쥐는 맛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주변은 전부 다 카본 형태의 장식으로 덮었어요. 패들 시프트까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M1, M2 버튼도 여전히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흐름에 맞춰서 이 양쪽 송풍구의 모양도 조금은 달라졌고요. 그리고 시트 이 컬러 조합뿐만 아니라 M4 글씨도 너무 화려하고요. 이 허벅지와 옆구리 이 지지해주는 능력도 끝내줍니다. 심지어 면적 자체도 큼직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유롭게 앉아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멋과 기능을 모두 잡은 시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M4 컨버터블 2열은 어떤지 지금 바로 한번 제가 타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에 딱 내린 다음에 요 한켠에 레버를 당겨서 살짝 당기면 자동으로 앞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시트도 살짝 낮춰지죠. 그러면 좀 탈만해요. 그리고 일단 쿠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위쪽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톱을 연 상태에서는 타고 내리기가 편합니다. 한번 앉아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M4, 특히 4 시리즈 기반의 컨버터블은 기본적으로 길이와 휠베이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2열에 탑승했을 때도 꽤나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무릎 공간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요. 톱을 닫으면 머리는 솔직히 좀 쓸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픈 에어링을 4명이서 즐긴다 라고 생각하면 꽤나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 잘 연출이 됩니다. 이 양 옆쪽은 꽤나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나마 좀 리듬감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비롯해서 정 가운데에는 컵홀더도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고, 여기 송풍구도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요 양 옆에도 그나마 조금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으니까 2열도 나름 탑승할 만하다, 괜찮은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윈드 디플렉터를 어디에 달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윈드 디플렉터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와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 가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4 같은 경우는 2인승의 로드스터고 바로 뒤쪽에 디플렉터 역할을 하는 굉장히 두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2+2 구조의 굉장히 긴 4인승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윈드 디플렉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4 시리즈 컨버터블은 어디 있냐?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쪽을 열면 여기 천이 있거든요. 물론 이쪽 시트 전부 다 아래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이 있고, 이 판을 꺼내서 윈드 디플렉터를 요 사이에 연결을 합니다. 요 공간을 전부 다 디플렉터, 가벽을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4 컨버터블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큼직한 그리고 긴 트렁크 라인을 갖고 있어서 공간도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글쎄요,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트렁크가 이게 지금 다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물건을 넣고 빼고 할 때 많이 좀 좁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상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도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여유롭거나 하지는 않죠. 이 가벽 때문인데요. 물론 이 가벽은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톱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톱을 접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 가벽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벽 안쪽에서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 톱을 연 상태에서는. 하지만 톱을 닫으면 이 가벽도 위로 올라가게 되고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전 세대 M4 컨버터블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좋은 공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단이라든지 뭐 쿠페 생각하면 확실히 좀 좁을 수는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실용성을 논하는 건 아니죠. 이 차는 어마어마한 엔진 그리고 이 심장 퍼포먼스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톱을 열고 낭만의 세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뭐 남부지방은 호우경보까지 내린다고 하거든요.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내일 정말 멋진 곳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제대로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네, BMW 신형 M4 컨버터블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M4 컴페티션 컨버터블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녀석 출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기존의 M4 컨버터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6기통 3.0L 트윈터보 엔진,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죠. 이를 바탕으로 8단 자동 변속기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이 530마력, 최대 토크 66.3kgm를 뿜어냅니다. 기존 대비 출력이 20마력이나 더 높아졌거든요. 와, 530마력에 66토크, 굉장히 또 기대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7초면 끝이 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과 같이 가장 최적화된 컴포트 모드에 놓고 가변배기까지 끄면 글쎄요, 흐름에 맞춰서 달릴 때는 그냥 조금 고성능 차를 모는 정도의 수준, 그 이상의 예민함은 전달해지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운전할 만한 정도의 컴포트 모드를 갖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크게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이피션트,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말이죠. 이 녀석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주행 모드만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M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 기가 막힙니다. 딱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모양도 확 달라지면서 스포츠 트랙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스포츠만 놔도 뭐 기가 막히죠. 살짝만 가속 페달 한번 밟아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우후! 와, 기가 막힙니다. 심장이 빨려 들어갈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한 번에 딱 전달해 주고요. 3000rpm까지는 굉장히 차분하게 몸을 낮추다가 4000rpm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뭐 거의 흥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5000, 6000 넘어서 7000rpm 부근에서 빵 하고 변속을 터뜨릴 때 그 감각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M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고요. 와, 패들 시프트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운드도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하고요. 가변배기를 한 번 더 열어보면 또 다른 맛을 전달해 주거든요. 한번 느껴보시죠. 낮추고, 장난 아닙니다. 다시 다운시프트, 한 번 더 다운시프트, 다시 가속.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최적화된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오로지 RPM 게이지만 볼 수 있게끔 진짜 흥분의 영역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속 타이밍도 조금 더 빠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요 M 변속 레버에서 말이에요. 조금 더 민첩하게 바꿔보도록 하죠. 더 빨라졌어. 와. 오랜만에 무서운 차 만나는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여과 없이 지금 실내에 울려 퍼뜨리고 있습니다. 톱을 열면 더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모든 조건이 완벽히 부합하는 고성능 스포츠카의 기준은 역시 M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M4 컨버터블, 특히 신형으로 오면서 특히 고속 영역에서 정말 끝도 없는 여유로움의 출력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네요. 근데 여러분, M모드에서 스포츠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셋업
들어가서 완벽히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달려보도록 하죠. 엔진 스포츠 플러스, 차체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과 브레이크도 스포츠로 한번 놔보고, 일단 MX 드라이브는 4륜구동으로 놔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트랙에서만 조금 더 차를 날릴 때 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달려보도록 하죠.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차 셋업 들어가서 완벽히 최적화된 세팅을 해야 진짜 M카를 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리스폰스 반응 말도 안 되게 좋아졌지만 그보다도 스티어링이랑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변속 세팅이 기가 막힙니다. 와, 약간 시퀀셜 변속기 타는 것처럼 퉁퉁 튀기는 맛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를 세팅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야, 지포스 미터 미친듯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도파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뿜어져 나오고요. 와, 살짝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M1 모드로 나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MX 드라이브 시스템 요거 기가 막히거든요. 운전 모드에 따라서 4륜 스포츠, 2륜으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륜으로 놓았을 경우 온전히 100% 뒤에 다 후륜으로 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냥 후륜 구동차가 돼요. 그 말은 곧 드리프트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M 트랙션 컨트롤 모드까지 놓으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드리프트 양 각도에 맞춰서 내 운전 실력을 연마할 수 있죠. 물론 공도에서는 하면 안 되겠지만 트랙이라든지 조금 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드리프트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능까지도 알뜰살뜰히 다 꾸며 넣었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고요. M4 컨버터블 직진에서 요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속 폭발력을 보여주고, 물론 와인딩 로드나 코너 또는 트랙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또 보여주는 차가 M이잖아요. 그 특징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빠른 속도에서 차선 변경만 이어나가도 차체가 완벽히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족스럽고요. 참고로 차체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살짝 가속 페달, 그러면서 방향을 빠르게 틀었을 때 요런 움직임은 와, 진짜 직관적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포르쉐 911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PDCC인데 그 포르쉐 PDCC와 놓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M4가 더 월등합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정말 차 잘 만드는 고성능차 만들기에 진심인 브랜드가 바로 BMW 그리고 M입니다, 여러분. 주행 컨트롤에서는 전혀 단점을 찝을 부분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이 차 성능에서의 총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BMW M4 컨버터블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 1억 4천만 원대에 향해져 있습니다. 살짝 오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 1억 4천에 530마력짜리 톱도 열리고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M4 컴페티션 컨버터블이고요. 이 녀석의 총평은 BMW M이라는 이 브랜드의 진가를 맛보기 위해서는 M4 컴페티션 컨버터블이 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쭉 리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톱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톱을 여는 순간 이 차의 매력은 또다시 더 증폭이 되거든요. 이 바람과 햇살 온전히 마시면서 깨끗한 공기까지, 어제 비가 와서 제가 시승을 맑은 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짜 태풍이 마치 한바탕 휩쓸어 간 것처럼 공기도 너무 깔끔해졌고 노면 상태도 완벽합니다. 바람도 선선해졌고요. 드디어 말이죠.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톱을 열었을 때의 가치는 고성능에서 느꼈던 즐거움과는 또 다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팔색조 매력을 갖춘 차가 BMW M4 컴페티션 컨버터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행을 함에 있어서 이 퀄리티라는 부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마력 오른 그 출력의 힘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잘 만드네요, BMW. M 놀랍습니다. 탈 때마다 놀라운 게 바로 M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M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중심, 허리 라인을 잘 잡으면서 M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게 M3, M4잖아요. 그리고 나서 컨버터블이 주는 매력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M4 컨버터블은 단연 진짜 경쟁자가 필요 없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BMW M4 컴페티션 컨버터블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